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딱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열흘 뒤 삼성전자 주가의 방향을 통째로 바꿔놓을 결정적인 날이 다가옵니다. 바로 2분기 확정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이에요. 이날 나오는 숫자와 경영진의 말 한마디에 앞으로 몇 달간 삼성전자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고 그날을 맞으면 최근 며칠 같은 하락에 또 한 번 그대로 휩쓸리게 됩니다. 최근 며칠 정말 답답하셨을 겁니다. 파랗게 물든 계절을 보면서 팔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 그 고민만 반복하셨을 거예요. 그 마음 저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이 그 막연한 불안을 분명한 준비로 바꿔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다음 주에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확실히 손에 잡히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 정말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며칠째 눌려 있는데 수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는데 정작 개인 투자자들은 그 물량을 꾸준히 사서 담고 있어요. 보통 시장이 무너질 땐 개인이 제일 먼저 겁먹고 던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개인들이 지금의 하락을 회사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 최고 반도체 회사를 헐값에 살 기회로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외국인이 도망칠 때 개인은 쓸어담는 이 상황, 과연 누가 옳았을까요? 그 답이 바로 열흘 뒤 실적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열흘 뒤 실적 발표에서 정확히 뭘 봐야 하는지. 둘째, 지금 삼성전자에 어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지. 셋째, 그래서 주주로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알고 나면 다음 주가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지실 거예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다가오는 실적 발표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난 분기 성적표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모든 의심과 기대가 한 방에 판가름 나는 자리입니다. 이 회사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라는 시장의 질문에 숫자로 답이 나오는 순간인 거죠.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직전 분기 성적을 먼저 봐야 해요.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에 그야말로 역사를 썼습니다. 매출 약 133조 원, 영업이익 약 57조 원, 한국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한 분기에 매출 100조, 영업이익 50조를 동시에 돌파했어요.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무려 7배 넘게 뛰었고 영업이익률은 40%를 넘겼습니다. 100원어치를 팔면 40원이 이익으로 남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삼성이 얼마나 무섭게 돈을 벌고 있는지 보여주는 숫자죠. 그럼 이번 2분기 확정 실적에서 우리가 봐야 할 핵심은 뭘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환율 효과를 걷어낸 진짜 본업의 이익입니다. 환율 덕을 본 게 아니라 실제 사업으로 얼마나 벌었느냐를 봐야 회사의 진짜 체력을 알 수 있거든요. 둘째, AI 반도체의 핵심인 HBM 매출이 지난 분기보다 얼마나 늘었는지예요. 삼성이 내건 목표는 분명합니다. 올해 HBM 매출을 작년에 3배 이상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순조롭다는 게 숫자로 확인되면 눌린 주가가 다시 위로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증권가의 삼성전자 실적 전망이 최근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3분기와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는 흐름이에요. 특히 4분기 전망치는 1년 전보다 3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주가는 지금 눌려 있지만 이익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주가와 기대가 이렇게 반대로 벌어지는 구간이 나중에 돌아보면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소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동안 삼성의 약점으로 지적받던 HBM에서 확실한 반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월 메모리 3사 중 가장 먼저 차세대 HBM사 양산 출하를 시작했어요.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져온 겁니다. 그동안 이 시장은 SK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었고 삼성은 한 수 아래라는 평가였는데 차세대 제품에서 먼저 치고 나간 거예요. 게다가 AI 절대 강자 엔비디아에 이 HBM사를 공급하는 첫 번째 공급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냉정하게 알아둘 게 있어요.
이 HBM사의 실제 매출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분기가 지날수록 그 효과가 점점 크게 반영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삼성전자는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지금 조급하게 볼 게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최근 폭락에 완전히 가려진 대형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파운드리예요. 파운드리는 다른 회사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인데 오랫동안 적자에서 못 벗어나던 이 부문에 글로벌 빅테크들의 대형 수주가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메타가 차세대 AI 칩 생산을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는 대형 계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 세대는 전부 TSMC에 맡겼는데 최신 세대부터 삼성을 파트너로 택한 거예요. 여기에 엔트로픽 계약도 임박했고 구글도 자체 AI 칩 일부 생산을 삼성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1위인 대만 TSMC의 생산 능력이 AI 수요 폭발로 완전히 꽉 차버렸거든요. 물량을 맡길 곳이 급해진 빅테크들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선택지인 삼성으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그 결과 삼성 파운드리의 중장기 수주 잔고가 50조 원에 육박한다는 관측까지 나와요. 최선단 2나노 공정 물량을 바탕으로 4분기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몇 년간의 부진이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나 오히려 기회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냉정한 현실은 짚어야 합니다. 파운드리 점유율을 보면 삼성은 여전히 6%부터 7%까지 수준이고 TSMC는 70%가 넘어요. 격차가 아직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줄이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 파운드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크지만 지금 당장의 실적은 아직 물음표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다만 방향만큼은 분명히 위를 향하고 있어요. 수주가 늘고 수율이 개선되고 적자 폭이 줄어드는 신호가 하나씩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물린 주주분들이 가장 반가워하실 소식, 회사가 주주를 위해 직접 방패를 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수십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돼요. 개인이 몇백, 몇천만 원 사는 게 아니라 회사라는 초대형 큰손이 조 단위로 자기 주식을 사들이는 겁니다. 이게 왜 강력하냐면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주식을 대량으로 산다는 건 지금 우리 주가가 싸다고 회사 스스로 판단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그 매입이 주가를 아래에서 받쳐주는 강력한 버팀목이 됩니다. 여기에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주가 수준도 아주 쌉니다. 같은 메모리를 만드는 미국 마이크론과 비교하면 삼성전자는 이익 대비 절반 수준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요. 코스피 기준으로도 PER 7배 아래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사상 최고로 잘 버는 회사가 경쟁사의 절반 값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애널리스트 36명의 평균 목표가는 48만 원대, 상승 여력이 70%를 넘습니다. 이 저평가가 바로 개인들이 지금 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저는 좋은 얘기만 하는 채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삼성전자를 누르는 진짜 위험도 정확히 짚겠습니다. 첫째, 관세입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칩에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현실화되면 수익성에 부담이 되고 실제로 미국 반도체 지수도 이 소식에 크게 출렁였습니다. 둘째, 중동 리스크와 유가예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유가가 튀면 물가 우려가 되살아나고 주식에 불리한 환경이 됩니다. 셋째, 반도체 고점 논란, 이른바 피크아웃 우려입니다. 이 호황이 언제까지 갈지를 두고 전문가들 의견이 크게 갈려요. 이 논쟁이 정리되기 전까진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주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감정으로 던지지 마세요. 지금 하락의 상당 부분은 회사가 나빠져서가 아니라 관세와 중동 같은 대외 변수와 시장 전체의 공포 탓입니다. 회사의 실적과 방향은 오히려 위를 향하고 있어요. 대외 충격에 다 같이 쓸려내려간 하락은 충격이 진정되면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포의 정점에서 던지는 게 늘 가장 뼈아픈 실수예요. 둘째, 다음 주 실적 발표를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지켜보세요. 여기서 환율을 뺀 본업이익이 튼튼한지,
HBM 매출이 목표를 향해 잘 가고 있는지가 확인됩니다. 이 숫자들이 시장 기대를 넘어서면 눌려있던 주가가 방향을 트는 강력한 계기가 될 거예요. 반대로 숫자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회사가 하반기 전망을 지나치게 신중하게 말하면 그건 경계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 이 발표는 반드시 집중해서 확인하세요. 셋째, 관세 관련 뉴스의 흐름을 함께 보세요. 반도체 관세가 실제로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앞으로 몇 주간 시장 심리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변수가 완화되는 쪽으로 가면 눌려떴던 반도체주가 한꺼번에 반등의 계기를 잡을 수도 있어요. 악재가 해소되는 순간이 곧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그릇에 맞게 대응하세요.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한 번에 모든 걸 결정하기보다 여러 번 나눠서 대응하는 게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전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메모리 하나의 실적이 출렁이던 회사에서 메모리와 HBM, 파운드리, 자체 칩이라는 여러 개의 엔진으로 굴러가는 회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양산한 HBM사의 매출이 하반기로 갈수록 본격 반영되면서 실적의 힘은 시간이 갈수록 더 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메타, 구글, 엔트로픽으로 이어지는 파운드리 대형 수주, 그리고 수십조 자사주 매입까지. 회사는 지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반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관세와 중동, 파운드리의 큰 격차라는 리스크도 분명히 공존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오른다는 맹신도, 이제 끝났다는 공포도 둘 다 위험해요. 우리가 할 일은 다음 주 실적이라는 분명한 기준점을 놓고 차분히 확인하며 대응하는 겁니다. 시장이 공포에 휩싸인 지금일수록 겉으로 보이는 주가가 아니라 그 뒤에서 회사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10일 뒤 실적 발표, 저도 그날 바로 꼼꼼히 분석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실장이었습니다.